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완연한 봄날의 기운이 낮은 펼쳐지고 또 저녁과 밤은 좀 쌀쌀한 기온 차이가 심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완연한 3월의 봄 날씨가 진행되는데 주식시장은 봄보다는 여전히 살벌한 시베리아의 바람이 시장을 덮치고 있는 모습. 오늘도 상당히 잘 올라 반등을 조금 하다가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가장 많이 빠졌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살짝 돌아서는 모습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강하게 어제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미국 대 비미국의 싸움에서 비미국 쪽은 그래도 조금씩 잘 버티는 미국 쪽이 굉장히 피해가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죠. 어느 하나에 꽂히지 않고 무슨 뉴스나 이런 것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미국에서 펼쳐지는 모습. 이것은 트럼프와 캐나다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죠. 네, 트럼프의 속된 표현으로 이 모럴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오늘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에 대해서 나름 합의를 하면서 좋은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었지만 결국 트럼프의 오럴 리스크에 주식시장이 반응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발표될 CPI, 그 다음에 20 며칠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달로 넘어가면 1분기 실적. 이 세 개가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하고 시장의 방향성과 반등을 결정할 주요 키포인트다. 오늘 일단 CPI에서 YI 기준으로 3%가 깨져서 2.9% 정도가 나와줘야 시장이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는 둘 중에 하나의 요소인 이 물가라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래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옆으로 행보하면서 향후 방향성을 보다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기술적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이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CPI에 큰 기대를 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는 다우 마이너스 1.14, 나스닥 마이너스 0.18, S&P 500 마이너스 0.76. 네, 올라가다가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 관세 정책 확전,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죠.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제가 4시 반에 일어났을 때도 나스닥과 반도체는 상승을 했었는데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백악관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어제 이제 트럼프가 입으로 이제 이걸 시인해버린 거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사우디 회담이 긍정적이며 생산적이라는 보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일시적이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오늘 무너지는 모습, 막판에 세계 지수가 다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는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 반전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역전쟁 개편을 강행할 의지가 확인되자 시장이 주저앉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시티그룹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비중 확대해서 비중 중립으로 자국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전망하는 그러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서 캐나다가 오래되고 심각한 관세를 내리지 않을 경우 나는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온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릴 것이다. 이 조치에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죠. 그럼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대해서 25% 수출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추가해서 50%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또 이걸 막판에 또 다시 버리는 그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조치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이걸 또 예해주는 그런 모습,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가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죠. 예, 트럼프의 주댕이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미국 부인 건수가 발표됐는데 774만 건, 전월 대비 약 24만 건 증가하면서 예상 763만 건을 소폭 웃돌았죠. 네, 안정적인 흐름이다.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다.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안정적이다.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휴전협정에 있는데 이제 러시아를 설득을 해야죠. 네, 러시아를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미국의 제2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네, 누굽니까? 오라클이 정날 마감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안 좋았죠. 주가가 3% 이상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항공은 미국 내 항공 수요 감소를 이를 들면서 실적 전망을 대폭 낮추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락을 했다. 1분기 매출 성장률이 1월 연망치 7에서 9% 성장보다 낮은 3에서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수화물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저가 이코노미 클래스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8% 이상 뛰었다. 델타는 빠지고 사우스웨스트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 미국의 백화점 체인 콜스는 순매출이 9.4% 감소한 전분기 실적과 기대에 못 미치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26% 폭락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비추 전략의 실망감을 드러내며 전날 급락했던 비트코인 관련 종목주가 반등세를 나타냈다. 코인베이스 6%, 로빈후드 3%, 네, 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6%, 막판에 조금씩 뱉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지만 가장 우리가 그래도 근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현 시장, 현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트럼프의 풋은 이미 사라졌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라의 재건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정책회도 지금의 어떤 관세정책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즉 주식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집권 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사람 잘라내고 비용 축소하고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세우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독이 돼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많은 50대 은퇴자들이 빨리 은퇴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많이 먹었죠.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많이 먹었죠.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에서 많이 먹었죠. 이들이 이제 퇴직연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쪽에서 부의 웰스 이펙트가 보통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3억에서 4억 정도가 원금인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연기금을 넣으면 이게 10배씩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은 사람들은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연금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믿고 은퇴를 빨리 해버리고 쉬는 거죠. 네, 여기 코로나가 끼면서 이러한 부의 효과가 전부 주식에 상승해서 왔는데 만약 이 부분이 쪼그라든다. 이 중에서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 가지고 아마 제가 봐서는 일부 팔고 일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주가가 하락하면 웰스 이펙트에서 X가 쳐진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뛰어나올 확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실업률은 올라갈 것 같고 또 소비가 주는 모습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찰크덕 채워지는 게 주가 하락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러한 말들은 상당히 정치적 수사이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가 채널이 엮여서 있는데 미국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의 효과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미국 주가가 빠지면 실업이나 고용이나 경제에 침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미국의 지금 리더들은 기업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경기 정책, 그렇죠? 경제 정책을 아는 정책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미국 주가를 더욱더 침체의 늪속으로 빠져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오늘 아침 어떤 기사를 봐도 전부 다 변덕, 관세 변덕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불확실성, 관세 변덕. 이거 이외에는 현재의 하락장을 설명할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일 구인 규모 714만 건, 캐나다 온타리오주 DME 수출 전력 할증료 일시 중단,
트럼프 캐나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완화 가능성. 다시 이제 말을 좀 흘리죠.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6월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 이건 뭐 긍정적이죠. 미국 우크라이나 러와 30일 휴전, 트럼프 14일 나토 총장과 회동, 우크라이나 전쟁과 방위비 논의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머스크에 대한 신뢰 재확인, 테슬라 신차 구매 계획, 어떻게 신차 구매를 한다는 거니? 미국의 주요 관공서에 테슬라를 사주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둘 사이가 서서히 금이 가죠. 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리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 미국 경기 침체 확률 50%. 뭐 이런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및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달러 0.82% 하락. 달러 양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이건 S&P 500이고 온달러가 0.57. 미국 우리나라에서 온달러는 1,450원. 1,450원까지 내렸습니다. 다음에 엔화는 147.81엔까지 내렸네요. 엔화는 살짝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는 반대로 강세 1,450원.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939, 4.3bp 상승. 어디면 10bp 이상 하라 그랬죠. 10년짜리는 4.282, 6.9bp 상승.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939, 4.3bp 상승. 10년짜리 4.282, 6.9bp 상승. 상당히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제 10bp 이상 하락을 하다가 오늘은 또 상승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에는 WTI 0.77% 상승 66달러. 금은 다시 상승을 했네. 2,924달러.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땐 금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천연가스는 2.32% 하락 4.387달러. 브로드컴 3% 상승. 테슬라 5.21. 이제 마지막에 하락해서 3%까지 다시 토해내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 2.19 상승. 아이온큐 플러스 2.24. 리게티 1.77. 무섭네요. 이런 종목들은. 조비에베이션 마이너스 2% 6달러. 엔비디아는 1.66% 상승 108달러. 사야죠. 이 정도는 사서 130달러에 또 팔면 30% 먹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드시 박스권 트레이딩 할 만하다. 애플은 마이너스 2.92%. 애플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ARM 마이너스 4%. AMD 0.13 상승. 메타 1.29 상승. 일라인 닐이 마이너스 0.72%. 마이크론 2.26. TSMC 0.19. 비트코인 마이너스 4.43. 상당히 트럼프 우호적인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이다. 그런 전략이다. 약간 이거 음모론인데 색깔이 다른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미국의 경제정책이 10년짜리 금리를 끌고 내려오는 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글을 한번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이 10년물 금리 인하라고? 트럼프 2기 정책의 1차 목표는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및 재정수지 개선. 이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 시장과 경제가 정부 지출에 중독되어 있다.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디톡스란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이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참가해서 주식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죠. 특히 기업 구조 조정으로 고용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사회가 흔들흔들한다면 트럼프 2기 정권은 상당히 이제 곧 있으면 26년에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면 바로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관세정책 혼란 등으로 트럼프 세션, 트럼프 경기발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기 불안 및 주식시장 조정에 개의치 않고 관세정책을 포함한 각종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그럴 전망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2기 정책의 1차 목표가 경기 및 주식시장이 아닌 10년물 국채금리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각종 발언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주식시장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최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데서 오히려 글로벌리스트라는 즉 이념을 떠나 돈과 이익을 추구해 움직이는 이들 탓이라고 새로운 또 적을 하나 만들어냈죠. 글로벌리스트 이 단어를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세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통령은 미국 재건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의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금리가 1% 이상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발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달래고 있지만 시장은 이러한 사탕발림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이른바 트럼프 풋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정책이 기준금리가 아닌 실질 10년 국채금리, 시장금리 하락의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베센트 장관은 물론이다. 답하면서 공공지출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히 뭐랄까요? 예산에 대해서 축소, 방만한 예산에서 축소 움직임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분명히 말한 거죠. 여기에 저금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도 시장과 경제가 정부 직질에 중독돼 있다.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과 정부의 이러한 그 지출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이게 공화당은 작은 정부, 그다음 효율성, 민간 기업을 살리고 다음에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과연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바이든처럼 여러 가지 돈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제조업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힘으로 압박해서 제조업을 살릴 건지 이 방법은 이제 결국 4년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바이든 쪽이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당근을 줘야 들어오지 착직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시중금리 하락에 목을 매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처럼 기준금리 하락이 아닌 10년물 시장금리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는 뭐냐?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지속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깔려있다. 미국 예산 중 이자 지출 비용이 군사 비용을 넘어선 상황에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규모가 8조 달러를 상회할 실정이다. 굉장히 큰 비용이네요.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 도래하는 국채 차환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국채금리 하락이 필수적이다. 저금리가 절실하다는 거죠. 이 저금리를 유도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수지 개선과 금리 하락 유도는 궁극적으로 감세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빌드업 과정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 중 국채금리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빌드업 체제가 마무리될 경우 하반기부터 감세 등으로 본격적인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죠. 이걸 밀고 나서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이길 전략. 그러면 다양하게 미국 국채를 소화하는 전략이 뭐가 있느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노리면서 국채금리를 하락으로 이끌 방법이 있는 거냐. 관세정책 실시에 따른 관세 수입 증가, 정부의 구조조정, 보조금 폐지와 같은 축소, 경기 둔화를 위한 미 연중의 추가금리 인하 및 QT 중단 유도 등은 결국 재정수지 개선과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런 쪽으로 퍼즐이 맞춰질 것 같다. 달러 약세 유도 및 가상자산 육성도 국채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주요 통화국에 대한 절상 압력을 높일 경우 주요국들이 통화가치 절상 압박을 완화한 조건으로 미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을 유도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여기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또한 6월에 중국을 지금 저렇게 태진평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 국채를 좀 사달라는 의미, 관세를 풀어줄 테니 국채를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확률이 다시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 정책도 비트코인을 통해 국채 상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을 달러와 연계시켜서
비트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게 하는 전략. 이게 이제 설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론은 뭐냐? 변수는 역시 물가다. 관세가 물가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지만 이게 틀린 거죠. 이러한 예상과 달리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확대되면 트럼프 2기 정책은 실패할 여지가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비미국 경기와 주식시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부에서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네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 재정 지출 확대로 대변되는 리플레이션 강화 움직임, 적절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성장, 중국 내수와 AI 굴기를 중심으로 한 부양책 강화가 비미국 기업들을 더욱더 주가가 올라가게 하고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의도치 않는, 트럼프 생각이 의도치 않는, 트럼프는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책을 좀 쓰더라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세를 때리면 그 나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계속 있을 거라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부터가 틀리면서 돈이 비미국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트럼프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놀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트럼프 관세 정책, 그 다음에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빌드업, 그리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줄이는 빌드업, 이 모든 정책의 수혜주는 바로 비미국이다. 유럽과 중국, 한국과 같은 그런 비미국 기업들이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싫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싫은 거죠. 싫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작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돈의 순환매, 머니 무브의 수혜주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따라서 1분기와 올 상반기는 다른 것 공략할 필요 없죠. 비미국인 유럽, 중국,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좀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투자 전략을 짜고 엉덩이 깔고 무겁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건요. 오늘 시장 결론 봅시다.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화끈한 반등보다는 다소 종목별 반등에 치우친 모습이 나타나며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수 기준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추가로 더 빠질 것이냐. 이게 이제 S&P 500 지수의 모습인데 최근 6,600에서 5,580까지 약 10%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단기 조정은 다 온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옆으로 이제 기는 모습, 먹고 터지고가 있고 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떤 서프라이즈 기업 실적들이 여전히 좋고 강건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수 조정은 어느 정도 돼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은 트럼프 입이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은 각종 경제지표 침체 여부, 그리고 오늘 저녁 발표될 CPI, 그리고 다음 달 기업 실적 이렇게 순차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와야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트럼프의 오럴리스가 멈춰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캐나다 관세 설전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불확성을 더 확대시키면서 불확성을 가지하는데 가정시키는 이럴수록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시장을 돌려세울 가장 큰 모멘텀은 일단 오늘 CPI 발표다. 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좀 잡아줘야 된다. 한국 주식시장은 어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이죠. 네, 나름대로 바닥이 견고한 모습. 비미국으로 돈이 확실히 흐르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어떤 섹터와 종목을 찾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빠른 것들이 졸고 잡주들의 향연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쉬어가는 것. 조선, 방산 뭐 전부 다 지금 쉬어가는 모습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따라서 향후에는 유리기판, 어제 유리기판 좋아 보입니다. 방산, LNG, 일부 바이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무얼 투자에 먹기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방어하며 좀 상처를 줄이는 내상을 줄이면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 좁혀서 투자해라 이거에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유리기판과 LNG, 방산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네, 주식 30년 한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시고
좁혀서 그 다음에 정 안되면 골고루 깔아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어제 카페에서 우리 이제 테슬라 3배짜리 투자하자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9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한번 사볼 만합니다.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봄날입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또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막판에 윗꼬리를 달고 무너지는 모습이 가슴은 아프지만 비미국으로 돈은 확실히 돌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종목만 골라서 쏙쏙 올라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하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